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탄핵 중독 야 이번엔 감사원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민주당이 어제 뭐라고 밝혔느냐? 이 취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길 볼까요? 헌정사 처음이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국감에서 위증을 하고 대통령실 이 관저와 관련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일경제의 제목인 거죠. 탄핵 중독이야. 이 야당의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들어있는데 그럼 경향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음 볼까요? 경향입니다. 민주당 최재감사원장 탄핵 추진 민주화 이후 처음. 다소 이 매일경제의 제목보다는 좀 드라이한 이 제목이에요.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진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 정부 봐주기 감사에 대해 이 봐주기 감사 그리고 위증 논란 관련해서 탄핵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해서 4일에 의결을 하겠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4일에 검사 탄핵안도 표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여러 개의 탄핵안이 오는 4일에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여추천권 배제 개정안 처리입니다. 네. 지금 이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설특검 개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상설특검. 일단 이 검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인 건데 아시다시피 이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과반으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특검에 일단 한 발 더 다가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 표결 한동훈 뉘앙스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 여사 특검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한 상설 특검이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에 여야가 이거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이 12월 10일에 이 표결을 하는 다시 재표결을 하는 이 김 여사 특검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특검법 표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그동안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1%대 저성장 또 금리 낮췄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습니다. 네. 대체 몇 퍼센트로 인하를 했느냐? 3.25에서 3%로 금리를 낮췄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15년 만에 2연속 이 0.25%포인트를 인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연속으로 0.25를 인하를 했다라는 건 15년 만이라는 얘기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 결정을 했겠느냐?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1.9%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한 2% 정도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이 추세인 건데 근데 2%가 채 안 되는 1.9%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 저성장이 도래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섞인 게 서울신문의 제목인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내년 내후년도 1%대다라는 겁니다. 현실로 다가온 저성장. 내년에 1.9%인데 내후년은 몇 %길래 여기 나와 있죠. 한은이 전망하기로는 내년에는 1.9고요. 내후년에는 1.8%가 될 것 같다.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침체 터널이 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긴 터널을 지나 오려면 여기 지나가기 위한 준비도 만반의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어제 출근하시기 정말 힘드셨죠.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와도 너무 왔다 싶은데 이 힘든 출근길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경기도 용인의 한 어제 아침 출근길 도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웬만한 그 옆에 가는 차보다 더 빨라요. 지금 쌩쌩. 네. 자세도 뭐 상당합니다. 자세가 남다른데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키 국가대표 출신의 지금 체육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학교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스키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려서 학교에 갔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학교는 휴교였다라는 이 오픈 소식이. 네. 다만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 거는 도로에서 스키를 타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법의 여부도 좀 있습니다.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된다. 다만 어제 눈이 스키를 타고 출근할 만큼 그렇게 와도 너무 많이 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거는 뭐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안양의 지금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원래 요 라인으로 요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붕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지붕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겁니다. 왜? 눈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지붕이 뚝 띄어낸 것처럼 이 밑으로 폭삭 완전히 지금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지금 뭐 첨가물 등등이 지금 쌓여 있는 박스가 그대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밑에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위험하죠.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입니다만 인명 피해도 사실 있을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어제 안양의 이 도매시장만 이랬다는 것이냐? 아니죠. 지금 전국이 곳곳으로 무거운 이 눈 때문에 무너져 내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무도 부러져서 이 쓰러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 또 조심.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서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감사원장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검사 이어 감사원장 민주당의 탄핵 폭탄이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검사 탄핵안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뭐 국회 보고가 됐어요. 다음 달 4일에 이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검사가 아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사유는 여러분들 짐작하듯이 그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걸로도 좀 보이고 대통령실 관저 관련해서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한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감사원장 탄핵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번 탄핵안 제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정 방해가 도를 너무 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사원장은 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총리급이거든요. 독립성, 중립성이 네. 굉장히 강조되고 국가 전체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거기를 탄핵을 하면은 임무가 중단이 돼요. 네. 그래서 헌재 결정이 나야 되는데 헌재가 언제 결정이 날지 몰라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임기가 내년 11월에 끝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대통령 그 용산 이전 관사 그 감사를 적당히 봐주기로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탄핵을 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가 많다. 지금 그건 감사원에서 하는 거는 그 관사 이전, 용산 이전 관계는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네. 그럼 공수처에서 결과를 보고서 그다음에 조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수처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바로 저렇게 탄핵을 한다는 거는 직무상 지금 아직도 드러난 게 없어요. 위법이.
탄핵은 직무상 위법이 드러나야지 하는 건데 그냥 일단 탄핵 저질러 놓고 임무 중단시켜 놓고 감사원 마비시켜 놓고 한다는 게 저게 말이 되느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벌써 14명 탄핵하고 네. 4명이 예고됐으니까 18명인데 탄핵 중독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중독이 너무 심하다. 좀 도를 넘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세요. 지금 뭐 14명이고 지금 3명이 더 있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몇 명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이 추진된 사례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 시도를 보면 일단 처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있었죠. 이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진수 방통위원장 현재 심판 중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발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취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4명이냐? 아니라는 거죠. 요 밑을 좀 볼까요? 요 밑에 보면 안동환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정석 검사, 손준성 검사, 검사, 방통위원장, 검사, 네,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등등 해서 검사, 방통위원장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탄핵안이 추진이 됐고 실제로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지만 헌재에서 기각이 된 사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4번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 교수님, 지금 이건 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라는 게 윤영걸 대표님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탄핵 뭐 발의하면 100% 되는 거죠. 과반이면 되는 거거든요. 제조위원회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도가 너무 빈번해요. 탄핵은 물론 이제 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탄핵이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남발되니까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탄핵을 많이 한 그런 입법부가 없었어요. 그 부분 분명히 지적돼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감사원장은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중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네. 독립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물론 행정부 소속이긴 해요. 네. 행정부 소속이지만 그래서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때 정책적인 걸 너무 많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소득 통계에 관련된 것도 잘못됐다라든지 사드 지원이 배치됐다는 것도 감사를 하고 네. 이런 것도 사실 정책적인 측면들이라서 그 부분은 비판할 수 있죠.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감사의 대상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관저 이전에 관련된 게 분명히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뭐 공수처 수사라는 게 뭐 별로 신용이 안 가는 거고 또 하나가 감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감사원장이 말이죠.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중립기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중립기관의 수장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과도하게 정권에 편향돼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상당한 불만을 갈 수 있죠. 근데 그분 곧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보다시피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렇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불만할 수 있고 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꼭 다시 탄핵을 발의해야 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은 일단 이 감사원장, 특히 감사원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좀 비판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안을 제출을 해서 할 일이냐,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 빈번하고 좀 남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탄핵이라는 말과 같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냐? 특검이란 얘기죠.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야,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여추천권 배제 개정안 처리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직접 보시죠.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해서 거부권으로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닿지 않는 상설특검법을 아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 과반으로 충분히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과가 지금 됐고,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의 어떤 플랜 B 차원으로 지금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예. 민주당의 플랜 B 상설특검이 지금 가시화가 됐거든요. 여당의 플랜 B가 무엇이냐라고 보십니까? 여당의 플랜 B는 저는 뭐 마땅한 건 없고 상설 특검을 추천을 하거든요. 네. 예, 조국당하고 뭐 진보당하고 해서 네. 추천을 하는데 그거를 임명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아하. 끄는 거죠. 그러면은 임명을 하도록 돼 있다. 네.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임명을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허점은 좀 알고 네. 어떻게 보면 탄핵을 공세를 가기 위한 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이 상설특검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기 공격하고 똑같아요. 네. 러시아가 왜 드론 무인기 177대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비행기 76대를 네. 격추시켰거든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동안에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에다 막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시행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그대로 상설 특검이 되는 겁니다. 네. 특검도 임명하고 물론 뭐 검사도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소규모긴 하지만은 소규모 드론기가 네. 막 우크라이나를 휘젓듯이 저 상설 특검법을 어느 곳에서 해도 전방위적으로 할 수가 있다.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어떻게 보면 여당이나 용산 쪽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 국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헌 소송이라든지 권한쟁의 소송 뭐 이런 거와 별도로 임명을 안 하고 좀 버티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또 그만이다. 그러면 뭐 이게 좀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드론기 같은 그런 정도의 위력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있는 그대로 시행하게끔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최 교수님.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상설특검은 이제 운영 규칙을 개정을 한 거예요, 이번에. 네.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운영 규칙이라서 법도 아니라서 이거는 뭐 상설특검은 원래 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 네. 국회의 규칙을 개정한 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에 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국회가 추천한 그 특검 후보를 임명하게 돼 있어요. 임명하게 돼 있는데 임명 안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네. 임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상설 특검에 관한 임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명 안 하면은 말이죠. 민주당은 아마 그 윤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삼을 거예요. 왜? 상설 특검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란 법률 위반이 된다라고 볼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윤 대통령이 만약에 상설특검이 이 운영규칙안 통과됐는데 이거 수사 요구안이 이제 의결이 또 될 거거든요. 수사 요구안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후보가 추천되면은 대통령 행정부는 분명히 이제 특검 임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추천 4명인데 왜 이걸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으로만 추천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규정한 거거든요. 운영규칙을 말이죠. 그러니까 할 말은 또 있죠. 할 말은 있습니다만 법엔 분명히 여야가 추천하기 안 돼 있고 국회 추천으로 돼 있다고요. 그 규칙을 이제 교묘하게 바꾼 건데 설령 임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특검도 이것도 거부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특검 임명도 안 하고 네. 이렇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든 이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여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입법의 이제 권한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권이 알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맞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보도 같이 볼까요? 네. 아까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상설특검, 김여사 수사 길 열렸지만 임명 거부 땐 올스톱이다.
윤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다 그냥 다 모두 스톱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최 교수님은 이게 맞느냐? 여론이 지금 이 방향이 아닌데 글쎄 후폭풍이 있을 걸, 역풍이 있을 걸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상설특검법 개정안 일단 통과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더 관건이다. 근데 본회의에서 이번만 통과가 됐느냐라는 거죠. 어제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거야 뇌물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체포 막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 막았다라는 거죠. 부결이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뇌물 수수자이자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전 결백합니다.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입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참적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결 직후에 이 포착된 신영대 의원의 모습은 옆에 있는 같이 볼까요? 조정식 의원으로 보여요. 조정식 의원과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뭐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거야? 궁금하실 수 있죠. 혐의를 같이 볼까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이런 겁니다.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22대 총선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이 두 가지 정도의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이 표결이 됐고 그리고 최종 부결이 됐다라는 거죠. 윤 대표님, 네.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를 어떻게 비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삼한시대 때 소도라고 있었어요. 네. 도둑놈들이 걸로 피하면 안 잡았어요. 성역시에서 무속 진앙 비슷한 거였죠. 지금 국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 소굴이 된 거 아닙니까? 표리부동하고 양도구역이고 저렇게 뻔뻔스러운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했잖아요. 부채권 특권 포기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은 싹 피하니까 나중에 결의했죠. 정당한 영장 청구 때만 부채권 특권 포기하겠다. 민망하죠. 국민의힘도 지난 선거 때 전 의원들 후보들 다 각 썼었어요. 부채권 특권 포기한다고. 네. 근데 이번에 봐요. 민주당은 뻔뻔스럽게 거기에 다 어떻게 보면은 한 편이 되졌고 범죄자 1억 원 뇌물 받고 또 선거 여론 조작한 사람 거기 범죄자를 한 표 됐고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어요. 11명이나 이탈해서 또 거기에 손들어줬어요. 신영대 의원을. 저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한통속이고 똑같고 저런 국회 진짜 빨리 해산하고 다시 좀 선거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가 소도냐라는 취지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예산하려면 이거 내각제로 바꿔야 돼요.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임제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각제로 개헌해야 돼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권력구조 바꾸자면서 항상 임기 단축 4년 중임 개헌 얘기 나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국회 예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신영대 의원의 주장은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작했다는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그래서 검찰이 뭐 일개 의원의 혐의를 조작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완전히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체포동의안이 이제 결정이 되면 판사 앞에 가서 영장의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처럼. 근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체포동의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체포 특권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공약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부체포 특권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 거의 사문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헌법 조항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신영대 의원이 정말 구속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본인 얘기처럼 판사가 결정하겠죠. 구속 안 하겠죠. 영장 발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처럼 지난해 9월 때처럼.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 혐의가 있는데 뇌물 여론조작 혐의가 있는데 국회가 어쨌든 심사 자체를 막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저 좀 세게 비판하려고 했는데 워낙 세게 비판하셔가지고 전 좀 말을 좀 수위를 좀 낮추려 하는데 네. 이거 도저히 이해 안 가요. 대한민국 국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쨌든 판사 앞에 가서 재판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봐라. 그렇게 당당하면 재판부가 영장 기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영장을 구속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활용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전 비판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번엔 두 분 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서 윤 대표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내가 좀 톤 다운을 좀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어제 이 표결 찬반 수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찬반 표결 수. 어제 최종 이 전체 295명이 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찬성 93, 반대 197, 그리고 기권 5이었어요. 찬성이 93이었다라는 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100명이 넘죠. 108명입니다. 근데 108명 중에 어제 재석한 사람은 104명이었다라고 해요. 그럼 104명의 이 찬성표가 나왔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93.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 11명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여기 또 찬성을 안 하고 반대나 이 기권을 한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비판을 받는 거죠. 네. 가재는 개편이고 한통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11명이나 이탈을 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불체포 특권 때문에 공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후보자들이 다 각서 썼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신영대 의원 불체포 특권을 거기에 손 들어주는 사람이 11명이나 이탈자가 나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거는 금방 최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네.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요. 그럼 떳떳하면 판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판사 앞에도 안 가겠다고 저렇게 불체포 특권에 저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가재는 개편이고 한통속이고 진짜 희망이 없다. 국민들이 이제 일어서서 저 국회를 어떻게든지 탄핵을 하든지 어떻게 해산하든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가 다 잘못이다라고 세게 또 비판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 어제 국회에서 상설특검도 통과가 됐고 뭐 지금 이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이 됐고 뭐 이런 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네 싶은데 근데 요쯤 되면 나올 사람들이 왜 안 보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양당의 대표들이 사실 저희 보통 아침에 대담할 때 자주 나오는데 등장을 아직까지 안 했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길 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외연 넓히는 이재명, 정치 보복 고리 끊을 것.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 보복 없는 포용 정치, 화해를 얘기했을까를 이제는 제가 절감하게 됐어요. 그게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결국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이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복수의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선언 사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선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까? 그건 제 기본 입장이에요. 예. 제게 혹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죠.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오찬을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중도 보수 인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석연 전 처장을 만나서 아니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난 정치 보복을 이 고리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여기는 양쪽의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일단 이거 뭐 연례로 하더라도 이걸 윤석열 대표님. 네. 사실 이 고리를 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야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뭐 정권이 바뀌고 뭐 하고 해도 또 이러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고리 끊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치 보복하고 정치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정치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나? 저는 과거 문재인 정권 때 하던 거를 아직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재판에 넘어간 거 아닌가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고 지탄을 받는 거지. 정치 보복 이건 뭐 제가 보면 제대로 한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석연 이명박 대통령 때 법제처장했기 때문에 네. 보수 인사로 알려졌지만 저분 제가 알기로는 보수 인사 아닙니다. 예, 중간에서 그때 달라해요. 얼마 전에 기고를 썼어요. 모신문에. 네. 개헌해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해야 된다고. 그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좋아서 아마 박수치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고. 그래서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보복 얘기 나온 걸 얼마나 그게 좀 실현성이 있는가. 물론 뭐 여야가 정말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글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한쪽 뜻에 따라서 개헌해서 임기 단축하고 빨리 재판 대법원 결과 나오기 전에 끝내자. 뭐 이런 거는 저는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윤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글쎄 진정성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취지의 말씀이어서 결론적으로 정치 보복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최 교수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조금 민망해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권력에 의해서 무도한 군사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해서 물론 야권의 시각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는 과도한 게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한 것도 조금 꼭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 재판들 이게 완전히 조작이라든지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약간 무리한 기소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가둔다? 그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당신 정치 보복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끊겠다고 그러죠. 그걸 누가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건 맥 없는 얘기 같아요. 아니 당신이 대통령 되면 정치 보복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정치 보복 안 한다고 그러죠. 정치 보복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 중요한 거는 현재 어쨌든 여야가 적대적이고 증오적인 관계 이게 수사가 같이 결부된 건 분명히 맞죠. 네. 정치와 법치가 완전히 뒤엉켜 있는 이런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정치 보복의 악순환 이런 프레임 가지고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두 분의 대담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파괴로 있는 모임 같지는 않아요. 그런 회동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거 지금의 사안을 뭐 DJ 때와 비교를 해서 볼 사안인가 모르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리 자체란 걸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고리가 끊어지고 말고의 지금 그 단계까지 판단에 갈 필요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일단 이 취재진이 다 잔뜩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정치 보복 고리 끊죠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 오찬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어딜 갔느냐.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여길 갔습니다. 김여사 겨냥 삼부토건 차트 꺼낸 이재명 전형적 주가 조작. 네. 어딜 가서 삼부토건에 대한 차트를 꺼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게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인데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 아주 전형적인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상설 특검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분명히 정치 보복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한국거래소에 가서 지금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나온 뭐 그래프예요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이 지금 같이 연루가 됐다고 하는 뭐 삼부토건의 무슨 주가 조작 혐의 그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상설 특검의 지금 수사 대상에 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있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 상설 특검에는 아직 도이치 주가 조작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할 태세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삼부토건이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건 간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은 이면 분명해요. 이걸 부인하다 보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명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완벽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까? 현재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죠. 네. 지금 집요하게 민주당은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상설 특검으로 또 이제 공략을 하고 이제 조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일반이 보시기에는 삼부토건도 그렇고 도이치 주가 조작도 김건희 여사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볼 때 이재명 대표 저런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갑자기 뛴 게 분명하고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거기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주가 조작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숱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때는 검찰 수사를 잘 못한 상황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때 이미 다 뒤진 건데 이제 와서 또 뒤지냐. 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의 야당 대표의 지적은 전 일리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증권거래소 간 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갔으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아직도 국장에 있는 바보가 있느냐. 한국 주식이 진짜 얼마나 힘든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TSMC에서 7분의 1밖에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이 국민들이 투자자를 통해서 좀 부를 축적하는 중산층 축적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저게 삼부토건 주가 올라온 그래프 하나만 딱 갖고 저거 상설 특검해야 된다고 저러니까 얼마나 국민 삶에 관심이 없는지 저걸 볼 수 있죠. 삼부토건 주가는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가 낮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왜 좀 올랐느냐 한참 오를 때 우크라이나 테마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아하. 왜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네. 거기가 무슨 뭐 계약도 좀 체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구 사업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주가 올랐으니까 아마 옛날 삼부토건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좀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특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 가서는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다. 그건 좀 아랫사람들 시키고 본인은 진짜 국민 삶을 좀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왕이면 거래소 갔으면 뭐 의혹 제기 뭐 다 좋다고 치는데 의혹들 다른 사람하고 대표는 민생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보? 네. 오보. 보도가 잘못된 걸 오보라고 얘기를 하죠. 기사 볼까요? 부글부글 끓는 친한계 한 임계점 도달했다. 사실 한 대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원료를 기점으로 좀 예. 할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신호는 보낸 거죠. 어떤 예. 신호냐? 나도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분열돼서는 안 되고 예.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예.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겠다는 예. 이런 마음은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임계를 넘어서 정성국 부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 대표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같이 가야 된다는 것만 갖고는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 얘기가 어제 저희가 아침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김 여사 특검 고려 검토 측근의 중대 결심 가능성 피처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속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한 대표의 얘기가 이렇다라고 지금 인용이 돼 있는데 한 대표는 최근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며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한 대표가 직접 이렇게 측근한테 요거 카드로 좀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바로 한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헌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헌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개별 의원들에게 바뀔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할까요? 네. 한 대표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단 차근차근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지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거 맞아요? 물어봤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이 말인즉슨 제가 아니라 누구가 한 말이에요 라는 걸로 지금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검 고려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에 원래 그 전에 얘기할 때 그거는 뭐 독소 조항이 있고요. 민주당은 뭐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한 대표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신주호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어제 저 보도가 나왔을 때 네. 그 한동훈 대표의 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수석 대변인께 여쭙고 해가지고 네. 직접 확인한 결과 네. 대표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오보인 것이 분명하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관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사정에 우리 당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전언을 통해서 나온 저 기사를 토대로 공격을 한다. 저는 그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네.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현장에 가서 최대한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 당이 무너지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중을 모아서 부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달 10일에 있을 특검법 재표결 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탈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네.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먼저 앞서 보여드린 그 보도,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명확하게 내가 확인을 했다. 오보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인 게 한 대표가 친한계를 설득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그 부분도 역시나 전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특검법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한 대표가 지금 그 보도는 오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민수 대변인님. 네. 지금은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라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결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같은 결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 거다.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의 측근의 전언이라고 하면 네. 주변의 입단속도 좀 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민주당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겠다라고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와서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볼모로 삼겠다라는 볼모 정치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여당의 지지자들께서 어떻게 동의를 하실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처음에 최상병 특검을 얘기했고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했고 이게 끝나면 그다음 한동훈 특검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한동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특검이라는 것 수수는 최상병 때부터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특검거리가 아닌 것, 제도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해야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특검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특검 자체가 그 이전서부터 하나의 공세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약간 결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주변 입단속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짚어본 건 한동훈 대표한테 기자가 이거 특검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은 거에 대한 답 부분이죠. 근데 그 뒤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기자가 특검법 단일 대우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선 며칠 전 드린 말씀으로 대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탈표 관련해서 그러면 이 단속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전 이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그 며칠 전 얘기가 이 얘기였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며칠 전부터 이탈표 단속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살짝 좀 보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 대변인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걸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난달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있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부결을 호소했지만 최소 이탈표가 4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압박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이 투표에 있어서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소신 투표고 자율 투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달 10일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탈표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리더십 위기론 그리고 추경원 내대표의 표단속 실패 이런 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씌울 게 분명하고 민주당도 그러한 공세를 계속 가열차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를 더욱 분열시킬 게 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음 특검법 재표결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탈표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적절한 것이죠. 그 중간에 또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네. 그거로 말미암아서 민주당까지도 이 분열을 획책하려는 시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단속을 했던 지난번 재표결 때도 4표의 이탈이 나왔는데 이번에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 반응은 이 반향은 누가 다 몸으로 맞는 것이냐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갈등을 부추기는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 얘기인즉슨 김미수 대변인님 그럼 단속표 이탈을 안 하고 자율투표로 맡긴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탈표 4표였는데 이 이탈표 4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누굴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4명을 추가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단속해야 되고 단속하지 않아야 되는지의 문제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워딩을 했다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여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당원 게시판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동의불허한다면 이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대려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려 나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내가 당원 게시판으로 인한 나의 입장에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철칙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호응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한동훈 대표가 혹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김여사 특검법이랑 연계해서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랑 연계시키는 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친윤계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지금 뭔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원 내 말고 원 밖에 또 대표적인 친윤계가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당직자라는 사람들은 당을 보위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와 그 가족들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니 그게 공당입니까? 당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협박까지 하니 이제 이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입니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왜 갑자기 나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한 대표의 지금 현재 장인이죠. 진영구 당시에 이제 대검 공안부장이 이 당시에 그걸 뭐 유도에 따라서 핵심 인물로 사실 되는 그런 사건인 건데 홍 시장이 한 대표의 장인 관련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신 대변인님. 네. 홍 시장이 한 대표의 장인 얘기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가족 사안으로 보면 사실 또 사안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장이시고 네. 또 저희 당의 원로라고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홍준표 시장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온당하겠습니까? 지금 대구시장이 얼마나 바쁜데 중앙정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여론 조작이 됐습니까? 지금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서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김경수 드루킹 같은 게 여론 조작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과 관련됐다는 의혹은 당원 게시판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두 개 내지 3건 정도만 올라온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 게시판 차원의 매크로 조작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비판 저는 온당하지 못하고 보고 지금 누가 단일 대우를 해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누가 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대우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 이 단결을 누가 저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의 원로라면은 당의 화합을 위해서 힘쓰셔야지 당의 분열을 획책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의 원로로서 좀 부적절한 얘기다 오히려 화합을 해치고 있는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이미 끌어들여진 가족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필요까지는 있을까라고 생각드는데 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이요.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제 불찰입니다. 가족들까지 신경 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용산과 대통령과 더 단결해서 여당이 힘받고 정책들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면 박수 받고 끝났을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차일피일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돌리고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점점 커지는 것이고 이제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가 썼는데라고. 예. 근데 지금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당원 게시판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원 게시판은요. 당과 소통 창구가 없는 당원들이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도부들은 여기에 올라온 글을 읽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게시글을 익명으로 쓸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하면 이 역할이 다른 겁니다. 당원을 위한 당원 게시판이에요. 지도부는 이 게시글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가족들의 아이디로 글을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크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매크로라는 게 이게 발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도 재래식 무기다. 매크로가 핵폭탄이라면 이거 재래식 무기다. 재래식 무기전도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가족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사과만 했으면 끝났을 일을 계속 논란을 키우고 유난 갈등으로 비춰지게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좀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 중에 가족에 대한 이 가족이 글을 썼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약간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은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은 그래요. 매크로가 아니면 괜찮은 것이냐, 송크로는 괜찮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네. 지금 사안이 가족들 얘기까지 다 지금 끌고 들어오는 약간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크게
갈등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갈등이 표면화가 된 건 월요일에 있었던 최고위 회의가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사실 시작된 면이 있는데 그때 김민전 최고위원이 아니 당 게시판에 대표 사퇴하라고 쓴 사람들 고발한다면서요. 내가 기사 봤는데요. 아닌데요. 기사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공개적인 사안이 끝났었죠. 그리고 목요일 어제 다시 두 번째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모두의 주목을 이끌었었는데 김민전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민전 최고위원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해당 기사는 존재합니다. 근데 뭐 기사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뭐 그 책임은 내가 뭐 질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기사에 오류가 있으면 누구 책임인지 그건 취재원이랑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사를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사실 이 사안이 살짝 좀 애매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보면 뭐 대표가 뭐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확전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면은 말에 대해서 약간 제가 뭐 잘못 알았네요라고는 아니고 제가 책임질 수는 없죠. 책임이 있으면 뭐 기사 쓴 사람한테 물어보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건 수습이냐 확전이냐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기사에 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읽은 사람의 책임은 아니겠죠. 기사가 만약에 오보가 났다라고 하면 쓴 사람이거나 제보를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겠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얼마든지 반대되는 의견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첫 반응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반하는 이야기 언론에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부분들은 기사가 오보가 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더 주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가지 않게 주변 입단속을 하겠다거나 이런 결합을 해치는 언행들을 조심하게끔 하겠다거나 했었으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확전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하.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발끈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오히려 문제다. 한 대표 때문에 이 일이 좀 번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2차전에서도 지금 김민전 의원이 이야기할 때 네. 의자의 등을 팍 제치면서 이런 액션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지금 여당의 대표인데 조금 더 의연하게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더 확전될 이유가 있겠는가.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에 좀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거듭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태도가 뭐 비판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자세히 보면 뭐냐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그동안 최고위에서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하시고 본인의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불만 갖지 않았어요.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월요일 날 한 이야기에 이 반색을 한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를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오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짚은 겁니다. 네.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참 우리 정치권이 사과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만약에 이런 기사가 아니라고 했고 네. 또 저희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는 것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께서도 그 기사가 오보였는데 나한테 최소한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저가 김민전 최고위원이었으면은 뭐 이 기사가 존재했지만 내가 잘못 읽었고 내가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까지 드루킹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더 확전시켜야 됩니까? 저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정치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그전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언제 한 대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건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에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두 분이 말씀을 하신데도 견해차가 확실하게 좀 시각차가 좀 드러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차분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 그래서 조금은 이 문제를 조금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당분간 대외적인 의견 표명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그 발언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제를 좀 해달라. 네, 추경호 원내대표 냉각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친한 단계 공세에 김건희 특검법 임계점, 여기에 친윤, 냉각기, 가짜. 여기서 말하는 친윤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냉각기를 좀 가집시다. 자, 너무 과열됐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냉각기를 갖자고 얘기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문자 같이 볼까요? 이거예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어제 본회의가 있었죠.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열어서 이렇게 문자를 확인하는데 누군지 특정은 안 돼요. 저장이 안 된 이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번호로 한동훈 측 요구 들어주고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대방이 보낸 문자가 적어도 요새 막말에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음모론 잔뜩 뿌리는 김종혁, 신지호 당직 사퇴 정도는 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라면서 굉장히 긴 글을 보냈는데 이 글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 거죠. 본인이 보낸 건 아닙니다. 본인이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문자가 찍히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김민수 대변인님. 본회의장에서 문자 보면 찍히는 건 이제 다들 아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봤느냐? 그럼 일부러 보여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네. 띵뚱하면 습관적으로 여는 게 습관이다 보니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필름도 잘 붙이시는데 저게 네. 아주 정면에서 보면 비춰집니다. 측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좀 냉각기를 갖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용암이 들끓듯이 끓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정말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를 넘어서 보글보글 거리는 건데 이거 네. 레버 한 번만 돌리면 꺼질 것이다.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당원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뽑은 당대표,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이런 게시글을 썼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할 겁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더 끌고 가서 좋을 것이 없다.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동의불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부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좀 우리 당이 더 건강하게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어지고 여기 뭐 한동훈 대표나 이 측근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조금 말을 가려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더 결합에 화합에 더 상승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조심스럽게 입조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신주호 대변인님.
일부러 보여진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볼 때도 일부러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당분간이라는 용어를 좀 안 쓰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께서 지금 당의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뭐 저희 당 구성원 전체가 존경심을 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당분간 우리가 냉각기를 갖자? 이거는 뭐냐면 내달 11일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 대표결 그때까지만 우리가 갈등 자제하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의혹이 더 남아있다면 그때 이 논란을 확전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절대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당분간이란 말도 좀 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저희가 금요일마다 잠시 잊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지역신문을 항상 봅니다. 지역신문은 뭐라고 나왔느냐. 강원일보예요. 오늘 영서 최대 5cm 눈 더 내린다. 주말에 영하권이라 또 꽁꽁이다라는 겁니다. 눈이 더 오고 더 추워진다라는 거죠. 다음 볼까요? 다음 광주일보. 네, 야구 영웅들 광주 금남로 카퍼레이드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우승을 했죠. 기아가 우승을 했었을 때가 83년도. 네. 여기 보면 86년도, 89년도 등등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광주 금남로에서 카퍼레이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진이 업데이트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기사 볼까요? 네, 매일신문입니다. 경주 에이펙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 네, 지금 이 에이펙 경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최하려고 계속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지원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국회 본회의에서 뭐 상설특검법도 있었고 체포동의안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런 법안들도 어떻게 보면 민생 관련한 법안들도 통과가 된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